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귀여운 여성입니다. 무남 동료로 유복하게 자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커다란 시련이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 했기에 빨리 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은 늘 제 곁을 지켜주었고 그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동갑내기 커플이었던 남편과 저는 학과 공부도 같이 하고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도 함께 했습니다. 유난히 성격도 성향도 잘 맞던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첫눈에 알아봤고 그렇게 소울메이트가 되었죠. 둘이 놀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세상 가장 재미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죠. 친구 같은 연인으로 수다를 떨고 취미를 공유해도 정말 잘 통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성적 더 잘 나오는 사람한테 소원 3가지 들어주기다. 그럼 내가 유리하겠네. 자기는 이달에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한다며? 공부할 시간이나 있는 거야? 아니 뭐 아르바이트로 재벌 되려고 그래? 너가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단다 아가야. 알면 다쳐. 아 네. 혹시 자기 나랑 여행 갈 자금 만드는 거 아니야? 여행 가더라도 며칠씩 외박은 안 돼. 뭐야? 자기가 여행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여행을 가게 되면 며칠은 가야지. 왜 안 된다는 건데? 자기 어머니 혼자 계신데 자기가 외박 길면 엄마 혼자 좀 쓸쓸하고 그렇잖아. 벌써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걱정해주는 거야? 뭐라고? 그래. 그래서 걱정해주는 거다. 왜? 그럼 여행을 우리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나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도 먹고 싶다. 그래? 내일 주말이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도 자기 언제 또 놀러 안 오냐고 몇 번씩 물어보던데. 그의 집은 제 눈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진 행복한 저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한적해 보이는 시골 풍경을 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커플이 되면서 저를 자연스럽게 집에 데려가기 시작했던 그는 인정 많고 호덕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와도 그때부터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그의 집에 처음 데리고 갔던 날 그는 어머니께 저를 소개하면서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친한 친구라며 엄마와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시켜 주었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부모님을 여의도 시리에 빠져있던 터라 더 챙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남친과는 물론 그의 어머니와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처럼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을 것만 같았는데 하늘에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연이었죠. 어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공부는 거뜬한데 아르바이트가 좀 힘들어요. 우리 아들, 딸, 둘 다 대단하다. 공부하려 아르바이트까지 열심히 하고. 누구 아들인데? 그 정도는 일도 아니지.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딸 장하네. 엄마가 오늘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네.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몸보신 음식인데요. 뭐? 엄마가 해주시는 밥만 먹어도 힘이 나요. 그래? 근데 어쩌냐 밥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백숙에 낙지에 소불고기에 갈비까지 준비했는데. 진짜? 대박 맛있겠다. 엄마, 제 여자친구 온다니까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항상 즐거웠습니다. 마음 잘 통하는 대화 많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도 같았죠. 그의 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면서 늘 엄마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학교 생활도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언젠가부터 저보다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씩씩했습니다. 자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하는 거 없는데. 잊었어? 이번 성적 잘 나오는 사람한테 소원 3가지 들어주기로 한 거. 절대 못 잊지. 내가 한 내기인데 왜? 내가 잊은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면 언제 공부해서 내 성적을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지. 자기, 아직 모르는구나? 나 천재잖아. 뭐라고? 야,
이번엔 대학 4학년 마지막 시험이니까 절대 안 봐줄 거야. 자기, 알아서 잘해. 알바하느라 성적 안 나왔다고 후회하지 말고. 걱정 마셔. 내게 다 계획이 있거든. 그는 돈이 급한 사람처럼 틈나는 대로 정신없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더군요. 무슨 계획인 건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책임감 강하고 늘 믿음직스러운 친구였기에 알아서 잘하겠거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최선을 다했죠. 내가 뭘 했어? 나 천재라고 했지? 세상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뻥치고 너? 어디 몰래 숨어서 도둑 공부한 거 아니야? 내가 성적이 더 좋으니까 자기 약속한 대로 내 소원 3가지 들어주기다. 알았다고. 겨우 이겨놓고 뭐 천재라고 난리야. 소원이 대체 뭔데 그래?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내더니 제게 주더군요. 어색해하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하면서 정체 모를 쇼핑백을 뜯어보며 의아했죠. 이게 뭐야? 자기야 소원을 말하랬더니 선물을 주고 그래? 이거 열어보고 승낙하면 돼. 그게 나의 첫 번째 소원이야. 저는 쇼핑백을 열었죠. 안에 들어있는 작은 상자도 열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상자를 열자 반짝이고 있는 반지가 보였고 그와 눈을 마주치며 뭔가 직감했죠. 혹시 프로포즈를 받아달라는 소원인 건가 하고 말이죠. 이거 혹시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뭐야? 프로포즈야? 나 그럼 승낙하라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역시 딱 알아차렸네. 맞아.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허락해야 돼. 그렇게 남편은 제게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했죠. 소원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승낙할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반지를 끼워주더니 2번째 소원을 말하더군요. 내 2번째 소원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엄마와 자기와 함께 셋이 사는 거야. 소원이니까 그것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나 같은 천재를 이기려면 말이지. 저는 2번째 소원도 좋았습니다. 자취하면서 힘들게 아등바등 살고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의 어머니도 너무 친해졌고 좋아져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게 제 소원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제 소원들을 그가 이루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와, 난 너무 좋지. 자기 엄마랑 같이 살아도 난 좋은데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그건 걱정 마. 이미 다 엄마와는 얘기된 상황이니까. 뭐야, 그래서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랬던 거구나. 알면 다친다는 등 그런 소리 하더니 이제 3번째 소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결혼과 전부 관련된 소원들인가 싶어서 그 짧은 순간에도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죠. 빨리 말해. 마지막 3번째 소원은 뭐야? 이 여자 성격 급하네. 내 3번째 소원은 결혼식이나 혼수에 있어서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소원이야. 일단 결혼식은 예복 입고 기념 촬영으로 대신하고 혼인신고만 해두기로 해. 훗날 서로 원하고 필요할 때 식을 올려도 되니까. 그리고 혼수는 우리가 살면서 혹시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가 혼수련히 생각할 테니 아무것도 준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반지를 받고 어머니도 얻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던 저를 위해 당장은 식을 생략하자는 그의 소원. 그리고 혼수까지 신경 쓸까봐 배려하는 그가 너무 고맙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홀어머니와 살아와서 그런 건지 이미 철든 지 오래된 남자. 그가 바로 제 남편이었죠. 뭐야? 이 정도로 저기 지금 우는 거냐? 앞으로 같이 살면 더 감동 많이 받을 텐데. 그땐 어쩌려고 벌써 울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에서 부모님이 내게 타기를 보내주셨나봐. 안 보였어? 내 등에 날개? 나 천사잖아. 뭐라고? 자기 천재 아니고 천사였어? 그렇게 천재 같은 계획으로 천사처럼 프로포즈한 남편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오붓하게 우리만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복을 차려입고 기념 촬영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일반적인 결혼식을 생략한 대신 친인척을 집으로 초대하셨고 홈파티처럼 다정하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축복 속에 우리만의 예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널따란 초원 위의 2층집 전원주택, 시어머니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저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함께 살아온 그 집에 대학 시절부터 자주 다녔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결혼 후 혹시 저희가 불편할까봐 어머니는 우리의 공간도 편리하게 리모델링까지 해주셨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크리스마스 장식해도 좋을 커다란 소나무가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쪽으로 텃밭도 있어서 야채들은 장 보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그리고 앞마당에는 텐트를 치고 캠핑해도 될 만큼 꽤 크고 넓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입구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내부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과 그리고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는 침실방의 구조였습니다. 2층도 같은 구조였고 다만 부엌 시설만 소규모로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어머니는 원래 생활하셨던 대로 1층을 쓰셨고 저희 부부는 2층에서 생활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취업 준비로 바빠졌기에 이세 준비는 한참 뒤로 계획하기로 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 혼자 계실 점점 더 집이 너무 넓고 적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달부터 바로 취업인데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실까? 나 학교 다닐 때도 늘 혼자 잘 계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건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 하시던 일도 쉬기로 하셔서 집에만 혼자 계실 텐데 걱정되지 적적하실까봐. 마당도 넓은데 강아지라도 키우면 어때? 강아지? 그거 좋다. 어디 입양할 강아지라도 알아볼까? 다음날 남편과 저는 어머니께 새로운 가족,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여쭤봤죠. 넓은 마당에 강아지가 뛰놀고 산책도 시키면서 운동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신났어요. 엄마, 우리 출근하고 없으면 혼자 쓸쓸해 하실 것 같아서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마당에 강아지라도 키우면 어때요? 강아지? 됐어. 무슨 강아지야? 귀찮기만 하지. 귀찮긴요. 요즘 새끼 강아지 훈련 잘 시키면 똑똑해서 귀찮게 할 일 없어요. 됐어. 강아지도 생명인데 일일이 다 신경 써줘야 하고 마음은 고마운데 난 괜찮다니까. 동네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쉬기도 바빠요. 엄마, 마당도 있으니 배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퇴근하고 와서 치우면 되니까 귀찮게 할 일은 없지만 그리고 마당에서 뛰어놀기만 해도 멀리 산책할 필요도 없고요. 괜찮다니까. 강아지도 생명인데 아기처럼 정성껏 길러야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그래. 그리고 이 엄마는 외롭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괜히 쓸데없는 일 버리지 마. 어머니는 귀찮기도 하지만 강아지도 생명 있는 동물인데 책임감 있게 기르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면서 극구 반대하셨죠. 그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설득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하셨고 저희도 더 이상 권유하기는 힘들었어요. 취업 후 남편과 저는 함께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위치가 그리 멀지 않아서 퇴근 후에도 남편은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었죠. 우리는 이른 퇴근을 해서 아무리 서두르지 않으면 남편이 다시 퇴근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른 퇴근을 해서 아무리 서둘러도 집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 항상 늦은 밤에 귀가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생활했고 평일 저녁에는 어머니와 식사를 함께 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옆 동네 아주머니들과 나들이 다녀오셨어요? 응, 점심 먹자 약속해서. 근처 맛집 가서 식사하고 왔지. 점심만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녁은 집에서 뭐 드셨어요? 해놓은 반찬에 밥 먹었지. 걱정 마라. 엄마도 잘 먹고 잘 쉬고 있어. 늦었는데 너희들이나 내 걱정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내일도 일찍 출근하잖아. 그날 밤 저는 어쩐지 어머니가 걱정돼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혼자 매일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주말에는 무조건 어머니와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대학 동기들과 약속 정했어? 응. 오랜만에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네. 자기도 갈 거 아니야?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동기이다 보니 동창 모임도 같았습니다. 나는 빠질게. 자기만 가면 되지 뭐. 우린 부부니까 한 몸이잖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싶다고 하더니 진짜 안 나갈 거야? 주말에 모이게 될 줄 몰랐지. 주말까지 우리 둘 다 외출하고 나면 어머니가 너무 심심하실 것도 같고. 이번 주말은 내가 엄마랑 데이트할게. 자기만 잘 다녀와. 헐, 그렇게 깊은 뜻이. 괜히 나도 모임 나가기 미안해지는데. 부담 지려고 하는 말 아니야. 나라도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지 뭐. 주말 오후 저는 남편 대학 동기 모임 외출을 챙겨주고
시어머니와 오랜만에 맛집 많고 카페 많은 동네로 데이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대하셨는지 한껏 멋을 부리셨죠. 나 이 스카프 어떠니? 다른 걸로 할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시니어 모델이 따로 없으신데? 그래? 내가 첫 월급 탔을 때 사다 준 스카프잖아. 이거 해야겠다. 어쩐지 예쁘더라 했네. 오늘 좀 더 예쁘게 입고 가야겠다. 엄마, 신발은 편한 걸로 신으세요. 오늘 종일 돌아다닐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맛있는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서 사진도 찍고 신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옷도 살 겸 쇼핑을 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싸다. 우리 딸이랑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이렇게 쉽게 쓰기가 아깝지. 내 건 됐고 너 옷만 좋은 거 사렴. 엄마는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 원래 겨울옷은 다 비싸요. 이런 옷 하나 있어야 두고두고 입을 수 있다니까. 오랜만에 입는다 생각하고 하나 삽시다. 거참. 시어머니는 제 돈으로 겨울옷을 사드린다고 하자 쇼핑을 와서도 계속 아끼라며 거절하시더니 난소리만 하셨죠. 경제관념을 배우는 공부의 시간을 갖던 그때 백화점 직원이 저희에게 오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니, 딸이 사준다는데 예쁘게 입어주셔야죠. 두 분 다 너무 미인이시네요. 정말 닮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닮았어요? 딸. 판매 잘하는 백화점 직원의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와 딸로 보는 시선도 좋았고 시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저는 백화점 직원과 한 편이 되어 어머니의 옷을 잘 구입해드릴 수 있었죠.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비싼 가격에 현타가 오셨는데 자꾸 미안해하셨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입어주고 계시답니다. 여보, 오늘 재미있었어? 애들 다 나왔어? 오랜만에 동기들 거의 다 나와서 아주 시끄러웠지 뭐. 자기 안보 대신하느라 바빴어. 왜 같이 안 나온 거냐? 벌써 싸우기 시작해서 사이가 안 좋은 거냐? 임신한 거 아니냐? 아주 그냥 내 기자회견이었다니까. 하하, 아무튼 남일에 관심들이 많다니까. 엄마랑 쇼핑 잘했어? 물론이지. 추워지기 시작해서 겨울로 사드렸어. 근데 우리 닮았나 봐. 어딜 가도 다 엄마와 딸로 본다니까. 너무 재밌었어. 다음 주엔 자기도 같이 주말 데이트해. 콜, 그래야지. 잘했네. 우리 딸 같은 며느리. 그렇게 다음 주말 데이트를 남편과 약속하고 평범한 일상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시즌이 다가오자 남편도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죠. 남편이 야근하는 날은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따로 귀가하기도 했고 쉴 새 없이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늦잠이라도 자는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는커녕 다 늦은 저녁에 집에서 겨우 가족들과 식사를 챙기는 정도가 되었죠. 엄마, 요즘 정말 너무 바빠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게 왜 죄송할 일이야. 일하느라 바쁜 너희가 고생이지. 엄마, 요즘은 추워서 외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안 심심하셔? 그냥 뭐 집안 치우고 뜨개질도 하다 보면 다 저녁인데 뭐. 뜨개질도 그거 오래 하시면 담 걸릴 수 있어. 집에서 운동하시게 실내용 자전거라도 사드릴까? 그거 좋다. 실외 자전거. 너희는 돈 쓸 궁리만 해. 걱정 말고 젊을 때 번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너희 필요할 때 써야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또 계실까요? 저는 직장에서도 지인들과 시댁 얘기를 하다 보면 눈흘김을 당합니다. 혹은 거짓말이 아니냐며 추궁한 게 일쑤였죠. 혼수를 많이 해드린 거 아니냐, 남편이 재산이 많은 거 아니냐 등 별별 의혹을 당하면서 말이죠. 시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의 생각보다 막장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계가 많다 보니 다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늘나라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변함없길 바라면서 말이죠. 바빠진 평일로 주말에 함께하지 못할 때면 저와 남편은 죄송한 마음에 용돈을 더 챙겨드리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라도 애정 표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2월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전해지면서 진짜 겨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남편과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연말을 대비한 업무들이 과중되고 있었지만 저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스트레스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가족들과 행복한 저택에 살고 있었고 널따란 마당에 자유롭게 놀고 싶었고 이유는 가족들과 행복한 저택에 살고 있었고 널따란 마당에 진짜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드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진짜 소나무의 가족들과 트리를 꾸밀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소나무에 트리 장식을 하게 되다니. 아이처럼 들떠있는 저를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난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 천재 아들이 있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다들 딸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 엄마. 그러게 나도 우리 집 소나무를 활용할 생각을 한 번도 못했네. 천재의 실수네요. 엄마. 트리 장식하고 나무 아래 선물 상자 모양으로 쌓아두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진짜 소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반짝이는 전등까지 설치를 하고 나니 미드에서 보는 트리보다 더 근사했습니다. 트리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뽑아서 거실 작은 액자에 끼워두기도 했죠.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도 멀리서 사진을 담아갈 정도로 예쁜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도 집에 도착해 트리를 보면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당에 설치해둔 트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순간 겁이 나서 남편을 깨웠죠. 여보 일어나봐. 밖에 트리 쪽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니까. 무슨 일이야?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남편과 저는 1층에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가 깨어나실까봐 조심스레 마당에 있는 트리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우리 발걸음 때문인지 낑낑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트리 장식 밑에 박스 틈 사이에서 울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 너무 새끼 강아지인데 어쩌지 여보? 당황했지만 마주친 우리 눈빛은 간절하게 강아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담요를 챙겨온 남편은 강아지를 감싸서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실까봐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옮기고 그날 새벽 어머니 모르게 강아지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추웠던 모양인지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잔뜩 먹더니 조용히 잠든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다음날 상황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대문 밖에 놓여 있었던 빈 박스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누가 강아지를 우리 집 때문에 버리고 간 모양인데 강아지는 없고 이렇게 빈 박스랑 쪽지만 있지 뭐니? 당황한 남편과 저는 쪽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강아지에게 장애가 있어서 사정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잘 키워주세요. 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메모에는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축복이라는 강아지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보기엔 모르겠던데? 보기에 모르겠다고? 강아지를 봤어? 아 그게 엄마 실은 어젯밤 강아지 주인이 우리 집 대문 밖에 놓고 간 상자에서 꼬물거리던 강아지는 집마당까지 들어와 추위에 트리 밑에서 움츠리고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하니 이 추위에 강아지가 얼마나 춥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말하려 했지만 남편이 말하려는 사이 2층 내려오는 계단 위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여웠는지 굴러왔는지 헝클어진 털 멍충해 보이면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우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강아지야? 왜 집 안에 있어? 너희가 데려다 놓은 거야? 엄마 너무 추우니까 잠깐 안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안 돼 누구 갖다 주던지 내다놔 집안에서 강아지 키울 생각도 마 단호하게 키울 수 없다며 안 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우리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엄마 일단 퇴근해서 해결해 볼게요. 그때까지만 집에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은 저희가 강아지 보낼 곳 알아봐서라도 보낼 테니까 저녁까지만 보살펴 주세요. 엄마. 그래 엄마 이 추운 겨울에 당장 밖으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정말은 우리 엄마 매정하게 왜 그러셔. 회사 다녀와서 제가 어디든 잘 보낼게요. 완고하게 반대하는 어머니셨지만 일단 저녁까지만 강아지를 보살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무사히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생각보다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남편과 저는 우선 강아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처 동물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다리뼈에 문제가 있어서 걷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치료약을 먹이면 성장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외에는 건강한 강아지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동물병원 결과를 듣고 나서 입양을 더욱 반대하셨고 우리는 긴급히 입양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친구들까지 모두 연락해보았죠. 그러나 다리가 조금 불편한 강아지라서 그런지 마땅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까지 주변 지인분들께 연락해보셨지만 아무도 강아지를 받아주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쫓을 것처럼 성화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반대로 겨우겨우 다음날 더 찾아보자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강아지 목욕은 왜 시켜? 어디 데려간다는 사람이라도 나타났니? 아니, 씻겨놔야 누구라도 나타나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얘 좀 봐. 깨끗이 씻고 놓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더 예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눈을 흘리시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씻겨도 금방 냄새나. 털 날리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어쩌려고 그래? 당장 안 치우면 내가 나가버린다. 엄마, 화나셨어요? 그래도 너무 어리고 예쁜 강아지인데 잘 관리하고 훈련하면 냄새도 안 나고 괜찮아질 거예요. 난 분명히 집 안에서 안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어린 강아지라 마당에서 키우기도 곤란하잖아. 엄마, 혹시 마당에 강아지 집을 따뜻하게 지워주고 키우는 건 괜찮아? 몰라. 마침 남편과 저는 바빠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주택을 설계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훌륭한 계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아지가 배변을 해도 치우기 쉽게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복한 저택에 어울리는 행복한 강아지의 계집이 되었죠. 엄마, 일단 강아지를 데려간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바로 입양 보낼 테니까 우선은 이렇게라도 마당에 두고 지내보아요. 당장 어디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날도 추운데 어디 내다 버렸다가는 바로 얼어 죽게 생겼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알겠어. 그렇지만 꼭 강아지 새 주인 찾아서 내보내기다. 나중에 다른 소리 할 생각 마.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하셨지만 입양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귀찮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도록 강아지 밥이며 배변 치우는 일도 아침 저녁으로 남편과 제가 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 다소 피곤하긴 했지만 강아지를 보면 그런 피곤함이 싹 달아났어요. 털복숭이가 쫄래쫄래 꼬리를 치며 어찌나 우리를 따르고 좋아하는지. 새 주인이 나타나도 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사라졌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강아지도 이렇게나 예쁜데 자기가 낳은 자식은 오죽하겠나 싶었죠. 나 오늘 오후에 약속 있는데 강아지 이대로 두고 다녀온다. 무슨 말썽 피워도 나 몰라. 너희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책임 아니라고. 엄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무슨 일이 왜 생겨? 그리고 축복이는 말썽 피우는 강아지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축복이는 점점 더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과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어느 날 마당에 축복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복이의 집을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았죠. 소리치고 반기던 축복이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저와 남편은 걱정이 되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거실에는 TV가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담요의 축복이를 꼭 끌어안고 잠들어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모습에 저는 당황하면서도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야죠. 축복이는 웬일로 집안에서 안고 계신 거야? 네. 정신 좀 봐. 강아지가 지저분해 보이고 냄새도 나길래 저녁에 씻겠는데 날이 춥길래 잠깐 털 좀 말려준다는 게 잠이 들었네. 엄마, 고맙습니다. 이참에 축복이 집안에서 그냥 재울까요? 아니, 털 다 말렸으니 계집에 넣어줘. 너희도 늦었는데 어서 쉬고. 엄마, 축복이를 속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지저분한 꼴 못 보니까 씻어준 거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계집에 도로 갖다 넣으라니까. 네, 그럴게요. 엄마, 방에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계집의 담요가 좀 얇은 것 같아서 새로 사놨어. 그거 갖다 깔아주고. 어머니는 점점 강아지에게 애정을 보이시는 듯 했습니다. 츤데레 같은 스타일로 은근히 챙겨주시는 게 티가 났죠. 물론 집안에서 키우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점점 더 강아지 목줄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현관에 들어와 있어도 그냥 두시기 시작하셨죠.
축복이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강아지들처럼 엄청난 말썽을 피우지 않고 얌전하게 지내서였는지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축복이 풀어주셨어요? 몸도 작고 목이 얇아서 어차피 그 목줄은 소용도 없어. 그냥 풀어둬. 낮에 현관 왔다 갔다 하면서 햇빛도 쐬게. 남편과 저는 엄마의 따뜻한 속마음을 모르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축복이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가족으로 맞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졸리니까 커피도 마시고 하루에 항상 하는 루틴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몇 차례 전화가 와서 스팸인가 제끼고 신경 쓰지 않다가 회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받게 되었죠. 여기 병원인데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 사정을 전한 뒤 다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택시를 잡아 타고 가던 중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먼저 도착하는 대로 상황 보고 전화 좀 해줘. 지금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엄마 어떤 상태인지 들었어? 아니 나도 지금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얘기만 듣고 바로 가는 길이라. 여보 일단 도착하면 서로 연락해주자. 알겠어. 무슨 일 없을 거야. 어서 조심히 와. 남편과 저는 각자의 회사에서 병원 측 전화를 받고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답답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커먼 우리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섰고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커먼 우리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다행히 안정을 취한 상태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소방대원분이 축복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병실 안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정신 차렸을 때 축복이만 애타게 찾으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안고 있게 되었네요. 축복이도 보셨고 방금 안정을 취하고 잠들어 계신 상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일이죠? 남편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눈물부터 터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급하다는 소식에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부터 나기 시작하고 손발이 떨리면서 겁이 났던 마음이었죠. 어머니를 보고 나서도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본 적 있던 과거의 저를 기억하면서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니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심혈관계 지병이 있으셨고 갑자기 통증을 느끼며 집안에서 쓰러지신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 짐작하기로는 어머니가 풀어놓은 축복이가 열려있는 현관문 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의 상태를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대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동네 지인들은 우리 가족이 축복이를 동네 이 집 저 집 입양시키려고 했던 걸 모두 알고 계셔서 축복이가 우리 집 강아지인지 모두 알아보셨답니다. 저 강아지 소나무 집 축복이 아니야? 맞네. 우리 집에도 데려와서 내가 알지? 축복이 맞는데 줄이 풀렸나? 아니 근데 다리가 저렇게 멀쩡해진 거야? 아주 방방 날뛰는데? 아무래도 이상한데? 짖으면서도 자기 집 쪽으로 유인하듯이 가잖아.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줄 풀려서 나온 거면 잡아다가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보자고. 축복이가 성치도 않은 다리로 날뛰며 계속 짖는 통에 이상하게 생각하신 동네 지인분들이 축복이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셨고 현관 앞에 쓰러져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셨던 거죠. 현장에서 바로 신고해 주셨고 다행히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녀석 어머님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구급차에도 당연한 듯 올라타더라고요. 점프 실력이 좋던데요. 병원 응급실 탕비실에 잠시 돌봐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축복이를 애타게 찾으시길래 몰래 어머님만 보여드리려고 데려왔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게 되셨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축복이도 잠시 병원 어딘가에 다시 맡겨둔 상황이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으신 거죠? 뭐 울기까지 해. 이제 괜찮아. 너희 놀랐겠구나.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너희들이 너무 잘해서 탈이야. 걱정 마. 운동도 하고 더 건강해질게. 걱정시켜서 미안하구나. 엄마, 아들이 중요해. 축복이가 중요해. 정신 드셨을 때 축복이를 먼저 찾으셨다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축복이를 찾았대? 그날 어머니가 정신을 드셨을 때 우리는 축복이가 어떻게 엄마를 구했는지 들을 얘기들을 앞다퉈 전해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축복이가 어머님 목숨을 구했다니까요. 멀쩡하지도 않은 다리로 엄청 날뛰고 다니면서 엄마 상태를 알렸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퇴원 소속을 마친 뒤 집에 가기 위해 어머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외부에 쫓겨나 어디에선가 보살핌을 받고 있던 축복이가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처럼 우리의 환대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간호사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시어머니 품에 축복이를 안겨주셨죠. 축복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랑 똑 닮았다며 축복이를 쓰다듬으며 미안해하셨죠. 아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운 적이 있었어. 내 아빠와 사별하고 나서 그 강아지도 못 찾았고 아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운 적이 있었어. 내 아빠와 사별하고 나서 그 강아지도 늙어 떠나 보냈더니 그때 충격 때문인지 그 후로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겠더라고. 그러셨던 거군요. 엄마, 그래도 이제는 우리 축복이와 함께 살아요. 엄마가 저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저희도 축복이를 가족으로 받아주면서 말이에요. 그래요, 엄마.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우리 네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죠. 그렇게 우리 부부와 어머니는 어머니의 목숨까지 구해준 축복이와 하늘의 뜻인지 천생연분인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축복이는 그날 이후 고요한 초원, 널따란 마당에 있는 행복한 저택에 가족으로 정식 입양이 된 셈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더니 받아준 우리에게 보은이라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축복이로 인해 더 완벽해진 우리 가족은 새해부터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전히 출퇴근하며 보람되게 일하는 우리 부부와 보은한 축복이를 보살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엄마, 다리뼈에 이상이 있던 축복이도 치료약을 먹고 병원에 지침대로 재활시키면서 건강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전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만나면 서로 있었던 얘기들을 공유하느라 시끄러웠죠. 좋은 곳에는 항상 함께하며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겼습니다. 대단한 것 없는 하루하루지만 행복하자고 마음만 달리 먹으면 불행할 일이 없었죠.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어머니가 저보다 축복이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없던 질투를 강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요? 축복이가 좋아요? 왜 축복이 밥만 챙겨주시고 저는 저녁 먹었냐고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퇴근하면서 뭐 먹어서 생각 없다며? 그래서 안 물어본 거지 뭘 그래? 너 지금 축복이 질투하는 거야? 그런 걸 바로 걔 질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나보다 강아지만 안아주고 예뻐하시니까 그렇지. 그랬죠? 다며 가지고 이리 와. 내가 축복이처럼 담요에 싸서 안아줄 테니까 여보. 뭐야? 놀리고 그래? 질투가 아니라니까. 엄마가 진짜 나보다 축복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야,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당연히 너가 더 좋지, 우리 딸. 엄마, 축복이 들어요. 귓속말로 해주라니까.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은하는 강아지, 축복이. 이름처럼 우리 가족에게 축복의 일상을 선사해준 것 같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말이죠. 기적처럼 뜻밖의 찾아온 보은하는 강아지, 축복이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